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이 계속 지연이 돼서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미니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3가지 포인트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뽑아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존재 이유, Y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는지 주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책 제안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운영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한 가지를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왜 지원하셨나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 학교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부모님 추천에 의해서 지원하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자원봉사 시간도 없고, 스펙도 쌓을 수 있어서, 혹은 누군가는 정책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등등 아마 각가지 다른 이유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지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뭐예요? 주변에서 야, 너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거 뭔데 그거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마 머뭇거리거나 그거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거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로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의 첫 걸음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요, 여러분들 왜 존재할까요? 가장 강력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자치권 확대라는 조항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면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청소년 여러분들은요, 우리 사회 구성원이자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여러분은요,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그런 정책 과정의 결정 과정에 여러분들은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정책과 참여예요. 정책이 뭔데요? 그쵸? 정책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책이라는 것은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앞으로 행동 방침,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침을 정한 거예요. 그럼 참여는 뭘까요? 참여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참석과 참여의 여러분들 단어의 차이를 점을 아시나요? 참석이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출석 체크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서 참여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에 관계하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그것에 개입하는 과정을 우리는 참여한다라고 말해요. 자, 청소년 참여위원회로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그냥 출석 체크하고 그냥 일단은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의견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참석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청참위로서 뭔가 의견도 내보고 우리 지역사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여 활동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참여라는 게 뭔지 알겠죠? 즉 다시 말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은요, 법적 근거에 따른 청소년 참여 기구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과 관련된 여러분들 청소년들과 관련된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지자체를 대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선생님은 이런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특한 것 같아요. 이런 참여 활동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사회성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비판적인 능력, 사고하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기를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해요. 그래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일단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과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주요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요, 주로 정책 제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참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크게 4단계를 거칩니다. 자, 1단계는요, 여러분들이 정책을 제안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역사회, 내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주변에 불편함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발견하는 단계가 바로 첫 단계, 1단계예요. 자, 그럼 2단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현행,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편한데, 아직 우리 지자체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비슷한 걸 하는 것이 있을까?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자료 수집하는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럼 3번째 단계는 뭘까요? 우리가 문제점도 발견을 했고요. 자료 수집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책 의제를 발견을 하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입니다. 자, 그럼 4단계에서는 무슨 단계를 할까요? 우리가 정책 제안을 했어요. 이제 정책 제안을 했어. 이제 끝났어가 아니겠죠. 이러한 정책을 제안을 한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후속 조치 작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제안한 것들을 토론회를 연다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거나 설문조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알리고 싶다 하는 그런 캠페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좀 공유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4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흐름은요, 우리 키워드는,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정책인 거겠죠.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기존 정책들을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책을 제안을 한 다음에 이 정책을 공유하고 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하는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해야 되는 과정이다 라는 것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하우인데요. 바로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정책을 잘 제안을 하고 그리고 같은 구성원들끼리 즐겁게 알차게 참여위원회 활동할 수 있을지 그 운영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책 제안 팁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정책 제안을 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정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거창할수록 우리가 현실로 실행하기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 주변, 나와 내 주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는지 내 주변에서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의 문제, 나 혼자 이거 불편한데?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제안하는 그 정책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혹은 우리 시민들,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자,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뭘 하라 그랬죠? 충분히 기존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설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기껏해서 이런 제안을 딱 했어요. 야심차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 제안은요, 무의미해지죠. 이미 내가 제안한 정책들이 있는데 또 제안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매년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전 기수에서 제안한 정책들 중에서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실행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더 보완해서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아셨죠? 너무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청참위가요,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서 발간을 하는 것까지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도 많이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요, 이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 얼마나 지자체에서 반영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모니터링하고 계속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제안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기획 행사를 추진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후속 조치 사업도 한번 실천해 본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제안한 의견들의 뒷받침이 돼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공감을 얻는다면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반영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속 조치, 이행하는 그 반영률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제안한 의견들, 우리 청참위가 제안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거 우리 청참위가 제안했던 건데, 그런 보람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중요한 팀워크 에티켓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요, 공동체 활동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소중한 구성원인데요. 학교도 다르고 학년도 다 다른 친구들끼리 모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내 의견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우리의 지역을 청소년을 대표해서 왔다라는 딱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빠지면 괜찮겠지? 나는 이런 의견 그냥 묻어가야겠다 라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내 의사결정이 좀 개입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견을 내보고 열심히 조사도 충분히 해보고 뭔가 같이 토론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이라는 것을 제안을 할 때는요, 정책의 의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내 의견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내 의견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거 해야 돼 라고 주장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말했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쿨하게 다른 의견들이 더 좋은 의견들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멋진 센스겠죠.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서로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청참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요,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앞서 참석과 참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참석하실 건가요? 참여하실 건가요? 내가 이왕 타의에 의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선발됐다 하더라도요,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내 의지에 따라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청소년
그 정책 제안의 4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계별로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같이 일정을 잡고 우리 언제까지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자. 언제까지는 우리가 의제를 발굴할 거고 언제 이런 시기까지는 정책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이 시기 때는 이러한 행사를 해보자라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가야 돼요. 청참위 담당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지원자이지 청소년 참여회 담당자에게 의존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이끌어 갈 때 같은 청소년 참여회 담당자와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의 활동이 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청소년 정책을 제안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운영 팁과 그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팀워크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 주요 활동 4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정말 핵심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그래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헌장의 첫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지금 너무나 멋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이 경험은요, 여러분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밑바탕,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내가 청소년 참여위원회 하기로 결심한 이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기부여,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위원 활동을 하시기를 선생님이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여러분들 다 함께 화이팅 하면서 선생님 교육 마무리할게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화이팅! 지금까지 꿈쌤 백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